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간 소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죠. 노구치 마나에 그녀는 18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믿었던 친구들에 의해 땅속에 생매장당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가 편안한 방송 혜진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초로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 노구치 마나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21일 일본 치바현 호나바시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노구치 마나이란 아이가 19일 밤 누군가의 차에 타고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됐어요. 라는 신고 전화였어요. 그리고 불과 5일 뒤 마나이는 지바현의 한 외딴 야산에서 깊이 1.5m 땅속에서 싸늘하게 발견이 됩니다. 양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이 되어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으며 입 안쪽에는 양말이 물려 있었어요. 머리는 투명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고 그 위를 다시 테이프로 칭칭 감아 고정해 놓은 상태였죠. 피부에는 긁힌 자국과 발버둥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명백히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즉 마나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뒤 천천히 숨이 끊어졌던 겁니다. 범인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마나이의 중학교 동창인 유아사 나룸이었습니다. 유아사는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으로 좀 유명했다고 해요. 친구 사이의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없었고 사소한 갈등도 쉽게 폭력적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나이에게 돈을 빌려줬고 졸업 앨범을 빌려준 상태였는데 마나이가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고 해요. 입버릇처럼 쟤는 진짜 죽어도 싸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었죠. 사건 당일 전후에 유아사는 친구들에게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며 납치, 폭행, 생매장 계획을 거리낌 없이 공유를 했는데요.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죽이기 전에 막 부들부들 떨던 거 진짜 웃겼어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 외에도 유아사의 남자친구 그리고 이대 유키와 나카노 쇼타가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인 마나이를 아예 몰랐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들은 그녀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사건 하루 전 유아나 나루미는 범행을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요. 삭과 끈, 테이프는 물론 마나이를 생매장할 장소까지 직접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땅까지 파나요. 당시 야산은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 없는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대 유키와 나카노 쇼타가 미리 파놓은 땅이었습니다. 1.5m의 땅을 파면서 이 정도면 여자 하나 묻는 거는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나이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리게 되는데요. 처음 마나이를 납치할 계획은 실패를 하게 돼요. 마나이를 기다렸는데 그녀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마나이가 잘 가는 호스트바 근처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다가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마나이를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아사가 차에서 내려 마나이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차에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마나이는 차에 타기를 망설이게 돼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유아사가 강하게 말하며 그녀를 몰아세웁니다. 그냥 타, 잠깐 얘기만 하자 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던지는데요. 결국 마나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억지로 차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차 안을 탔는데 구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는 유아사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더 있었던 거죠. 유아사는 마나이를 차 가운데에 앉게 했어요. 양쪽에 도망가지 못하게요.
그때 마나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진 못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고 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갑자기 마나에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뒤로 돌려 끈으로 묶고 양말을 억지로 입안에 밀어 넣어요. 그리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요. 그녀는 몸을 발버둥 쳤지만 좁은 차 안에서 그 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죠. 차가 움직이는 동안 유아사가 마나에 여기저기에 또 담뱃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차는 어두운 길을 달렸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차가 멈춘 외딴 야산 근처. 주변은 컴컴했고 마나이는 당황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는 끌려내려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 순간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마나이는 울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손은 이미 꽁꽁 묶여 있었고 입은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4명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아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나 지금 노구치 잡았어. 이제 묻을 거야. 계획된 범행, 그 끝은 너무나 조용하고 무자비했죠. 이때 이들은 마나이의 지갑에 있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유아사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쟤 진짜 짜증나. 돈을 빌려놓고 갚질 않아. 앨범도 안 줘. 사건의 발단은 마나이가 빌렸던 10만 엔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 한 권이었어요. 그 돈은 마나이가 호스트 클럽에 빠지면서 생긴 빚이었는데요. 당시 마나이는 신분증이 없어도 유흥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졸업 앨범을 여기저기서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유아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전 문제나 앨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유아사는 마나이를 향한 질투와 열등감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나이는 또래보다 외모나 인기도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였고요. 반면 유아사는 다소 고립되어 있었다고 해요.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마나이가 조금 더 화려한 외모의 유흥업계를 다니고 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점점 분노와 질투를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나이가 유아사의 졸업 앨범을 돌려쓰고 있다는 소문이 생기면서 유아사는 자기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그녀에게 모욕처럼 다가왔고 마나이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짜증에서 적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유아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쟤는 진짜 죽어도 싸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죠. 사건은 2015년 4월 21일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잡히게 돼요. 이들은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죽이자고 한 건 유아사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땅을 판 건 쟤다. 심지어 한 명은 경미한 지적장애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다. 판사는 유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감정도 결여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졸업 앨범 그리고 10만 엔, 감정의 충돌,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생매장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10대들.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범죄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둠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잔혹한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